안녕 여러분. 자, 파바카에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본문 들어가기 전에 238쪽 핵심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작품의 핵심 정리 중요합니다. 기본 특징이라서 자, 요걸 먼저 공부하고 내용 정리하셔야 시 해석 방향 잡기가 좋아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화자는 기본적으로 파바카에서 새싹을 보고 있는 사람이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정확히 얘가 누군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파밭에서 파가 새싹이 새로 나오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 성격에 보시면 상징적, 의지적, 성찰적 성격이 있어요. 성찰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성찰적인 시들 많이 묶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윤동주 시 우리 방학 때 공부했을 때 자아 성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주의해서 연계 문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작품의 전개 과정, 특히 뭐 시상 전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얘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자연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 아, 저런구나. 짝사랑은 저렇구나. 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 이별은 그래,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묵은 사랑이야. 묵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오래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이지. 근데 그걸 비유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얘가 뭐 했어? 관찰했어. 뭘?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 그리고 결국 이걸 보다 보니까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요 순서 잘 봐주시고요. 여기 표현상의 특징 정리는 매우 중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일한 통사, 잠깐만요. 체크해 드릴게요. 동일한 통사 구조 및 동일시행 반복. 얘는 의미 강조, 운율 형성 효과 있고요. 색채 대비하는 건 선명한 시각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역설법 나오고요. 주제의식 강조하죠. 단정적 어조 썼어요. 단호한테도 보여주고요. 묵은 사랑이라는 관념적 의미. 사실 묵었다. 그럼 이건 어떤 물리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머릿속의 생각들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물에 빗댔다. 자, 일종의 비유법 썼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뒤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할 건데, 이 시의 대조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주제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거 대조적 이미지하고 잃는 것, 얻는 것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두 개를 대조해서 결국 주제를 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화자의 태도. 자, 뭔가를 보면서 깨달음 얻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거의 추억과 미련 같은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했으니까 맨 앞 페이지. 자, 파바카에서 김수영. 자, 김수영 시인. 자, 초기에 모더니즘 경향을 보였다. 뭐 이런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4.19 혁명을 가장 중요한 작품 의식으로 설정했던 시인이어서 이런 내용들, 4.19 혁명과 관계된 여러 가지 각성, 뭐 의지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많이 담았다. 자,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연.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벌써 다 얘기했어. 하고 싶은 얘기. 자, 보시면 여기 체크해 볼게요. 내가 뭐 보고 있어요. 이미 깨달아서 사실은 묵은 사랑.
묵은 사랑. 묵었다 그러면 묵은지. 우리 묵은 김장김치 오래되면 묵었다 이런 표현 쓰는데 뭔가 과거의 것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가치. 원래는 처음에 가치가 있었어. 그런데 오래되면 그것이 가치가 희미해진다는 얘기지. 그쵸? 자,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그걸 잃는다는 것이다. 여기 동일한 시행을 계속 반복해요. 이거 미리 체크하고 갈게요. 자, 똑같은 문장을 일부러 반복해. 3번 다 나오죠? 3형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매 연마다 반복하고 있으니까. 자, 얘는 주제의식 강조를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행위다. 자, 그런데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 붉다 그러면 사실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붉은 계열로 보이잖아요. 푸른 새싹인데 붉은 파밭에 있어.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나오죠. 여기 요건 체크 안 할게요. 너무 모두 다 색채를 넣으면 잘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 색채 대비 사용하고 있는 거 색채 대비 잘 봐주세요.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근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얻는다는 것은 잃는 거야? 이 두 개가 같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얻는 건 얻는 거고 잃는 건 잃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추가 설명 볼게요.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묵은 사랑을 잃는 거다. 역설법 나왔죠? 즉, 나 새로운 사랑 시작했어 라는 얘기는 이전에 사랑하던 게 끝났다는 뜻이야. 그렇죠? 자, 특히 여기요. 일행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자, 요거 지규법 썼죠? 자, 삶은 계란의 껍질 되게 쉽게 훌러덩 벗겨져요. 그쵸? 아마도 화자가 생각할 때, 야, 묵은 사랑은 그렇게 끈끈하거나 잘 버티지 않아. 자, 여기 보시면 너의 그림자도 역시 같은 의미로 묵은 사랑이에요. 그림자니까. 그치? 실체가 아니잖아. 본체였으면 잘 실하게 버티고 있을 텐데. 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둘 다 벗겨져.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연에서는 묵은 사랑이 벗겨져야만, 즉 곧 이뤄야만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연에 가볼게요.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자, 저기도 아까 뭐뭐 이 듯 했어, 그쵸? 지규 썼는데, 자, 먼지 앉은 석경. 먼지 앉은 석경. 자, 이거 색깔 바꿔볼게요. 먼지 앉은 석경은, 석경 그러면 유리로 만든 거울 뭐 그랬는데, 이게, 거울이라는 게 유물 같은 데도 많이 있잖아? 그쵸? 근데 거기 이미 먼지가 쌓였어. 그러면 아주 귀한 물건이고 처음엔 아꼈더라도 거기가 먼지가 가득 쌓였다는 건 더 이상 잘 사랑하지 않고 좀 한쪽에 방치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역시 고루한 것들, 즉 고루하다, 좀 오래되고 좀 묵혀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 그쵸? 얘도 묵은 것이야. 그래서 다시 묵은 사랑 나오네. 그쵸?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근데 잘 보세요. 이 묵은 사랑은 이미 묵었어. 그쵸? 이미 가치가 없어. 근데 그게 움직인대. 즉, 어디 한 곳에 방치했다고 눈에 띈 거야. 아, 저거 있었는데. 처럼. 즉, 묵은 사랑에 대한 추억이 떠오를 때. 자, 근데 봐봐요. 이건 약간 미련이야. 그쵸? 이건 이미 가치를 잃었어. 그래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도 묵은 사랑은 묵은 사랑이지 새 사랑이 될 수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붙들고 막 움직이고 추억이 있으니까 버리기 아깝다 하고 있을 때 아니야, 정신 차려. 야, 이거 새싹 보고 정신 차려. 잃어야 얻을 수 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조로는 물 뿌리개예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만 쓰셔요. 조로. 즉 조로라고 하면 물 뿌리개에 물이 들어있어. 우리 보통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물을 어떻게 해? 새벽에 줘. 너무 뜨거울 때 주면 오히려 더 식물이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얘를 새벽에 주잖아. 그렇죠?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자, 보세요. 자, 묵은 사랑이야. 자, 똑같은 색깔로 통일해 드릴게요. 이미 지금 준 게 아니라 이미 새벽에 줘버려서 이 녀석은 묵은 사랑이야. 그렇죠? 아니, 오후가 됐는데 새벽에 뿌려준 물이 아직도 있어? 그쵸?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아침에 줬는데 얘가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상태에 축축하게 있어. 그럼 어때요? 이게 결코 식물에 좋지 않아. 그쵸? 결국 요 두 행은, 아이고, 미안. 요 두 행을 묶으면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건 묵은 사랑이 그냥 방치되어 남아있는 상황이야.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죠. 자, 젖어 있듯이 여기도 지교법 썼어요.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묵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아. 아, 내가 이거 묵은 건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구나 라고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뉘우친다는 거야. 결국은 요거 두 행을 묶어보면 묵은 사랑을 뉘우치면서도 아직도 젖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뉘우치면서도 쉽게 떨쳐내지는 못해. 그럴 때 아니야. 계속 그 상태로 젖어 있으면 안 돼. 빨리 떨쳐내 라고 하면서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번이나 강조했어. 그러니까 얘는 진짜 이걸 떨치고 싶은가 봐.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대조적 이미지 다시 한번 공부하기 좋게 따로 정리해 놨고요. 자, 그리고 밑에 표현상의 특징 보면 1번 시행 반복, 2번 역설법, 3번 색채 대비. 사실 요거 말고도 지구법도 있고요. 그쵸?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는데, 자, 시행과 뒤쪽에 오는 효과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밑줄 그어드렸는데 뒤쪽에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셔도 좋고요. 여기 전체적인 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읽어보기. 자, 여기까지 하고 뒷장에 보면 OX 문제 있어요. 간단히. 그리고 236쪽부터 보면 요건 이제 수능 기출 그 교재에 들어있던 내용이어서 좀 난이도 있는 내신형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